안녕하세요. 라온교육입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 약술논술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연계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출문제를 보고 한 줄로 요약을 해보니까 수학 8문항 중에서 5문항이 미적분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미적분이 엄청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고 거의 중심이다, 미적이 다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국민대 약술논술은 작년이 처음 시행한 해였어서 기출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수원, 수투, 미적 중에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될지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미적분에서 많이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자연계열의 시험 구성을 보시면 일단은 한 번만 진행을 했던 걸로 보이고 작년에 국어가 2문제, 수학이 8문제로 총 10문제 시험을 봐요. 자연계열이라고는 하지만 국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국어 비중이 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국어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챙기고 수학에서 본격적으로 좀 승부를 봐라 라고 하는 구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문제를 좀 쭉 훑어보니까 단답형이랑 약술이 좀 혼합이 되어 있었고 하위 문항별로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위 문항이 있는 문제들은 뭐 한 문제에 3개가 있다고 해도 3번까지는 못 풀었어도 앞에 1, 2번에서 풀어서 점수를 좀 챙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내가 풀 거고 어떤 걸 안 할 거고 이 기준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에 나와 있는 국어 문제를 좀 보면 여기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좀 나뉘었는데요. 하나는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제시문이랑 인문 이론을 연결한 통합형 문항이었고 다른 하나는 과학이나 기술, 독서 지문을 바탕으로 푸는 독해 문항이었어요. 문학이 나오더라도 개념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고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 나오더라도 배경 지식보다 구조 파악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시문에서 그대로 찾기랑 빈칸 추론이었는데 문제를 보니까 제시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찾아 써야지 내가 그냥 해석한 거를 쓰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독해 문항도 빈칸 추론 같은 거, 그러니까 글의 흐름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끌어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EBS 수능 특강에서 출제 비율이 여기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꼭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고요. 수학 쪽은 조금 더 분명해요. 미적분, 수2, 그 다음에 고1 정도의 수학, 그 다음에 수1 이렇게 문항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문제 안에 3, 4개의 단원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개념을 물론 각각 따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개념과 저 개념이 한 문제 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사고해서 통합적으로 풀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문제를 보는 순간 어느 단원 문제인지 딱 하나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념을 동시에 사고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통합형 문제들이 많으니까 단원별로 뭐 끊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대에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수학에서 어떤 식으로 변별이 생겼는지 좀 보면 1번, 2번, 3번 문항이 서로 다른 개념들의 조합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단원만 딱 물어본 게 아니고 여러 단원들, 여러 개념들을 합쳤어요. 겹쳐져 있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국민대가 단순히 공식 하나 알고 있어? 개념 하나 알고 있어? 이런 거를 좀 보려는 게 아니고 한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를 다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보는 것 같고 계산력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력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함수의 미분이네 하고 들어갔는데 적분도 나오고 접선까지 연결이 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내가 사고하는 과정이 끊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아마 수학의 변별적으로 좀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두고 봤을 때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냐? 단원별로 끊어서 학습하면은 안 돼요. 점수를 제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좀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은 모두가 같이 어려울 건데 그 문제들은 다 통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올해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출만 보고 봤을 때는 따로따로 단원을 끊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좋지 않고 물론 그게 기본은 돼야겠죠. 보통 우리 많은 학생들이 뭐 개념은 끝났는데 기출을 풀면 막히는 이유가 개념을 뭐 완벽히 몰라서도 있겠지만
연결을 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국민대는 지금 그거를 연결하는 능력을 좀 요구하는 시험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전략을 단원별로 쪼개가지고 나는 수원은 잘하는데 수투가 좀 어려워. 그러면 수원을 좀 많이 하고 수투는 좀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8문항 중에서 좀 못 풀 수 있는 문항이 많을 것 같으니까 복합적인 문제를 좀 푸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일부러라도 개념이 섞인 문제들을 좀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기출문제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맞춰야 할 문항 제가 정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다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6번, 8번 정도 문제였고요. 기본 개념이 정확하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항으로 보였어요.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이런 문제를 놓치면 조금 어려운 문항에서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합격을 위해서 조금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제가 이렇게 뭐 6번, 8번, 9번, 4번, 5번, 7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써놨지만 올해는 시험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내가 풀 수 있는 안전한 문항들을 먼저 찾는 게 우선입니다. 전부 정답을 목표로 해야 돼요. 고1, 2의 개념이나 EBS에 있는 문제들로도 충분히 대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모두가 다 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계산 실수 이런 거 없이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 전략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중간 난이도. 이런 문제들은 완벽하게 끝까지 못 풀어도 하위 문항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1번, 2번에서 조금 점수를 챙기면 그래도 한 60%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못 갔다고 해서 못 풀 것 같은데 다 어려울 것 같은데 해서 통째로 버릴 필요는 없고 앞부분이라도 정확히 써서 점수를 우리가 모으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인데 여기서 좀 합격이 갈릴 수가 있겠죠.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통합형 풀이의 훈련이 필요해요. 단순히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모의고사를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주변 상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득점, 꼭 합격을 바라보고 계신 친구들은 제일 많이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인 거는 맞아요.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국민대 자연계열 약술논술의 합격은 미적분이 중요하고 통합사고력이랑 안전문항 100% 확보로 결정됩니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 안전문항 100%는 쉬운 거, 내가 아는 거 이런 거는 실수가 절대 용납이 안 되고 무조건 맞추라는 말이죠. 무조건 100%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적분도 중요하고 통합사고력도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말을 한 건데 실제로 쉬운 거 안전한 거를 얼마나 놓치지 않느냐도 중요해요. 어려운 것만 붙잡고 이걸 풀어야 붙을 거야. 여기서 다 갈리겠지.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일단 내가 얼마나 놓치지 않느냐도 중요하니까 거기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위에 미적분에 관련된 통합 문항을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가 합격을 좀 가르는 구조라고 보면은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향도 좀 분명해요. 국민대 약술논술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작년 기출문제 1, 2, 3번을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풀어봤는데 잘 안 풀리고 계속 막힌다 이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풀이 훈련 자체를 따로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신호인 거죠. 단순히 문제가 쉬워 어려워 보다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문제들의 구조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서 푸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학생분들은 오늘 내용을 기준으로 내가 단원별 공부에만 혹시 머물러 있는지 않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1, 2, 3번 같은 통합형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에 맞는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